했던 내용이죠. 그 공자가 나중에 이제 그 철원주의를 하시고 나서 고향 땅에 돌아갔을 때 고향 땅에 있는 어떤 한 동자가 공자한테 가르침을 청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열심히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옛날에 제일 늦게 들어온 학생, 특히 어린아이는 뭐냐면 심부름하는 일을 시키죠. 그래서 심부름하는 것을 시키면서 이제 공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다른 그 사람이 공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저기 보탬이 되는 아이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공자가 아니라 저는 내가 가만히 하는 것을 보았더니 심부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심부름이 아니라 선생이 무슨 심부름을 시키면은 다른 사람을 갖다 줄 때 이른바 진퇴지절의 예를 보는 거죠. 그 배우라고 가리키는 건데 내가 가만히 봤더니 저는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속성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빨리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자라. 우리가 속성반이라고 하는 것은 학원에 속성반이라는 게 이미 옛날에 나온 내용입니다. 속성자라. 다시 말해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에 체득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뭔가를 외워가지고 암기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나아가서 써먹는데 쓰는 것이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한테 보탬이 되는 공부해야 되지 뭔가를 빨리 이루어서 빨리 외워가지고 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인데요. 이기라고 할 때 보듯이 그런 명자 위에 바로 물 숫자입니다. 물이라고 쓸 때 이렇게 쓰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그 지류들이 합하여서 그 다음에 저 바다로 흘러가는 모습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뉘었다라고 하니 물이 옆으로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방으로 흘러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릇을 가득 채우고 스스로를 가득 채우고 자연스럽게 넘치는 것을 이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다라고 하는 나를 가득 채워서 서서히 그저 주변을 교화시키고 감화시키는 것을 보탠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이것이 지나치게 넘치는 것은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대로 물 숫자를 써서 그 다음에 교일이다. 그죠? 교만하고, 그죠? 이게 넘치는, 분수에 넘는 짓을 한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일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의 그 입귀에 보면은 굳이 남한테 그냥 베풀어 주지 말라 이렇게 표현해요. 스스로가 네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그 풍물을 통해서도 교화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거지로 상대방이 그러한 그릇을 갖추지 못했는데 굳이 가르쳐 주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원래 입괴를 보고서는 개과천선이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내용입니다. 주역에 보면은 풍뢰 입괴가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바람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간다? 가장 큰 바람. 계절풍이라 그랬죠. 계절풍 그래서 저 위에서 불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지역에 기류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바람은 어디서 불어온다? 위에서 불어온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내려오면서 만물을 다 흔드는 거죠. 오랫개니까 저기 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그죠? 이렇게 해서 덕 있는 군자가 베풀어서 두루두루 사람들을 다 어떻게 돼요? 교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이른바 그거에서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불면은 사람들이 따뜻하구나. 그것을 느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동이죠. 움직이는 거죠. 그게 감동의 정. 말로는 요즘 정치인들 감동의 정치한다. 말로만 하죠.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위에서 이러한 그 손이라고 하는 바람결을 우리가 손이라고 하는데 자, 위정자가 되어서 스스로 공순하게 스스로를 낮춰가지고 백성들 가까이 임하는 것. 그것이 감동의 정치가 되고 단순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뜻을 물어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야말로 정말 감동의 정치가 되고 두루 사회에 뭐가 되는 정치다? 이익이 되는 정치, 보탬이 되는 정치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부사로서 더욱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라는 뜻입니다. 노래라는 것은 말을 길게 느리는 거죠. 옛날 우리가 시조나 가곡이라고 하는 것이 말을 길게 늘려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느리면서 그 속에 담긴 뜻을 헤아리도록 만드는 것이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래라고 하는 것은 가사를 우리가 부르는 것이 노래가 되는 거. 여럿이 함께 부르는 노래 가가 되는 거죠.
이 영하고 그 다음에 악수 귀천하고 예별 존비라. 그래서 자 요렇게 다시 말해서 앞에서 이제 군자의 덕을 두루 갖춰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관직에 나아가서는 항상 백성들을 위해서 힘써라 이런 뜻이 되겠죠. 백성들을 위해서 힘써라. 그리고 항상 낼 때는 뭐냐면 예로써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름하여서 예악이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네요. 아까 정이라는 속에서 정은 바로 인의의 정치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이 속에 담긴 뜻은 자 인의의 정치가 되고 그 인의의 정치가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와 악입니다. 그죠? 인이라는 게 나타날 방법이 없죠. 기본적으로 백성들의 이른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정전법으로 쓰고 그 다음에 조정에서 회의를 할 때 다 기본적으로 예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른바 회의의 이런 분위기를 잘 고르기 위해서 항상 음악이 연주가 됩니다. 요즘에 우리 음악 연주다 그러면 주로 잔치하는 데서만 연주가 되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음악 연주다 그러면 전부 다 서양 음악으로만 쫙 깔립니다. 자, 옛날에는 군신, 임금과 신하가 모여서 조회할 때 쓰는 음악,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쓰는 음악, 그 다음에 향연, 어쨌든 향연에 쓰는 음악들, 제사에 쓰는 음악, 그 다음에 제사를 다 지내고 상을 물릴 때 쓰는 음악,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무슨 활쏘기를 한다. 그때 쓰는 그 음악들, 이게 다 다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뭐냐면 자연스럽게 예에 접근하고 자연스럽게 인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러한 성인의 정치가 다 무너지니까 결국은 예약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공자는 그 무너진 예약을 되살리기 위해서 묻어내를 썼죠. 그 예약을 되살린다 그러면은 요즘이 딱 그런 식인데요. 인성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인성교육 시킨다고 교과서 통해서 시킨다고 인성이 되나요? 인성은 자연스럽게 그저 위로부터 다 고쳐져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공자가 예약을 고친다 하더니 사람들이 그냥 예법만 만들어가지고 예법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 예약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한다? 수신이죠. 자기 스스로 몸을 닦아서 그래서 도를 세우는 것. 그래서 중용에서도 보면은 수신즉 도립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몸을 닦으면 도가 세워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렇게 표현했고 논어에서 나오는 본립이 도생해라라는 것입니다. 근본이 바로 세워지면은 그죠? 도가 생겨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유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수신입니다. 항상 자기 몸을 깨끗하게 닦을 줄 알아라. 자기 몸에 때가 끼면 목욕할 줄은 아는데 그저 마음에 때가 끼면 정신에 때가 끼면 도대체 닦을 줄을 모르더라. 그래서 공자가 하신 말씀이자 학문지 도는 학문의 도는 무타야라 다른 것이 아니니라 바로 뭐예요? 구기방심이니라. 그 도망간 마음, 저 바깥으로 나간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다가 뭐라고 붙였느냐? 요즘 사람들은 하는 행태 그대로 썼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개나 닭이나 이런 것들이 집 밖을 나가면 찾을 줄을 아는데 자기 마음을 잃고는 찾을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학문의 도라고 하는 것은 저 방심, 그저 저 도망간 마음들을 다시 찾는 것일 뿐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맨날 아파트 가보면 늘 써있잖아요. 그죠? 무슨 강아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찾으시는 분에게 찾아주시는 분에게 후히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은 어디 갔는데 기가 막힌 그 맹자의 표현법입니다. 자, 그래서 음악이다라고 하는 거 예약이 우선이 아니라 인의가 우선이 되고 수신이 우선이 됩니다. 이걸 제대로 모르는 순자가 뭐라고 했느냐? 사람의 마음은 그저 악하다, 성선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잘 모르는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성악설을 주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은 그 나쁜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억지로라도 뭘 한다. 그러니까 얘를 끊임없이 교육시켜야 된다 그랬고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법으로서 그죠? 강제해서라도 바꿔줘야 된다. 그러니까 순자한테서 뭐가 나와요? 순자로부터 이른바 법과 사상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법과 형가들 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순자 보면 맨 얘기를 합니다. 맹자는 얘 별로 얘기 안 해요. 마음 닦아라부터 나오는 거죠.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순자를 참 좋아하고 많이들 인용하는데 그거는 왜 그러느냐. 조선시대 성리학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나서 그냥 조금 다르게 얘기할까 이런 건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항상
본립이 도생이라 그랬습니다. 근본이 바로 세워져야 바로 도가 생겨난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예악은 자, 이 도가 바로 서고 난 뒤에 그 다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악이라라고 할 때 악자는 음악 악자도 되고 즐거울 락자도 되는 거고 그죠? 음악 처음에 악자입니다. 즐거울 락, 그 다음에 좋아할 요라고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음악이기 때문에 낙이 아니라 악으로 읽어야 됩니다. 음악은 악은 악이다라고 할 때 악자는 나무 목자 위에다가 그 다음에 실형 위에 나무대 위에 흰백자고 작을 요자니까 큰 북 작은 북입니다. 큰 북 작은 북들이 올려져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바로 타악기가 되고 그래서 음악 악자입니다. 자, 음악이라고 하는 거 그냥 보통 우리가 악 그런데 음악보다도 실은 원래가 풍류라고 표현하는 거죠. 풍류악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풍류가 되고 자 이렇게 음악 악기를 연주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흥얼흥얼 되고 몸도 으쓱으쓱해지는 거죠. 몸도 슬슬 움직입니다. 그래서 즐겁다라고 하는 즐거울 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즐거우면 기분도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라고 있습니다. 이름하여서 요산요수 할 때는 바로 요라고 있습니다. 인자 요산하고 지자 요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얘기됐으니까 자 그래서 악이 되고 악은 그래서 신분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천이 되는 거죠. 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분. 여기 신분이 아니라 실은 뭐냐면 직위가 되는 거죠. 직위. 우리가 위 자리예요. 자리가 높은 고위직은 고가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고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원래 고귀라고 하는 것은 저 자리가 높아서 그죠? 높아서 귀하다라는 뜻이 되고 낮은 자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천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낮을 비자의 비. 원래는 고에 반대되는 말이 하가 되는데 그죠? 직위가 낮을 때는 하가 되고 낮은 자리가 되기 때문에 천하다 이렇게 된대요. 잘 보시면은 귀하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재물이죠. 재물을 기본 바탕으로 두고라는 겁니다. 기본 바탕으로 두고 해서 가운데 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분이 아니라 지위가 높으면은 뭐를 많이 받아요? 그죠? 월급, 요즘 표현하자면 월급이 되고 연봉이 되고 옛날로 표현하자면 녹이 되는 거죠. 그 녹을 뭘로 표현하냐면 신분이 이렇게 높은 자리 사람은 뭐냐면 시급지라 그래서 아예 어떤 땅을 일정 지역의 땅을 직접 받는 거죠. 그래서 귀한 것이 되고 그런데 낮은 자리는 하급직은 어떻게 돼요? 녹을 돈으로 받거나 곡식으로 받는 거죠. 그게 적잖아요. 그죠? 특별히 내가 수행해야 될 일들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만이 얕을 천자 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재물이 적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귀천이라고 표현할 때는 원래가 위에 따라서 위가 높고 낮은 것을 표현이 되는 거죠. 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은 뭐가 표현하냐면은 두루두루 사람 접대할 일들이 많잖아요. 외교 사신들이랄까 이런 국가 공무상 수행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렇게 시급지 방식으로 주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존비 개념이라고 할 때 존비는 정확하게 원래 뭘 나타내냐면 이거는 연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가 많고 적고 또는 뭐냐면은 덕, 기본적으로 덕 개념이 되겠죠. 덕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원래 정확하게는 자 나이 개념으로도 표현하는데요. 자 존이라고 표현할 때 존자의 글자를 잘 보면은 무슨 글자인가 이게? 이렇게 해서 쓰고 우리 보통 인쇄체 명조체로 보면 이렇게 쓰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쓰면 뭐예요? 추장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추자는 어른 추자입니다. 왜 어른 추자냐? 옆에 있는 이 글자가 뭐예요? 술병 유라 그랬죠? 술은 언제 담아요? 가을에. 가을에 추수 다 하고 그 글자가 항상 비슷하다고 해서 제가 초기에 그 천간 지지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요 안에다 놓고 보면은 자 봄은 생하는 계절이고 가을은 다 익는 계절이 되는 거죠. 가불병 아니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에서 유가 술병 유가 되고 정서방을 유방이라고도 표현하고 서쪽하고 같죠 글자도 그죠? 서쪽 음기운이 양기운이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고 요때가 바로 중추절이죠. 중추절이 되고 이때 이제 처음 나온 곡식을 가지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것이 중추절의
가을의 추수 감사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술병에다가 잘 항아리 속에다 넣고서는 밑에 보면 요 하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양기운, 그죠? 엑기스라고 표현하는 거죠. 곡식의 정화입니다. 그것을 딱 이렇게 꼭 닫아 놓죠. 잘 익은 술은 이제 술이 익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래되면은 그죠? 향이 솔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맛 좋게 익은 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숙성된 술이니까 이걸 뭐라고 하느냐? 오래된 술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은 셔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숙성이 잘 됐다라는 뜻입니다. 숙성이 잘 된 맛 좋은 술을 제일 먼저 누구한테? 어른한테 먼저 갖다 드리는 거죠. 내가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먼저 맑고 좋은 술을 따라서 어른한테 드리고 나는 뭐 먹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남은 거 이렇게 해서 맑은 딱 따라놓고 나는 다 거기다가 다시 섞는 거죠. 물 좀 더 부어가지고 그게 뭐냐? 탁주잖아요. 이름하여서 막걸리. 그건 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추가 돼 어른 추가되고 이거 안 보인다 그러면 여기다 물 부으면 뭐예요? 술이잖아요. 그죠? 술주자가 되고 그래서 어른 추 오래된 술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술을 누구한테 드린다? 헤아릴 촌자 어른한테 드린다 이 소리입니다. 어른한테 드리면서 뭐 청탁을 하든 뭘 하겠죠. 존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높은 분한테 드리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거 두루두루 막 섞어서 먹으면 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자를 그냥 술병 개념으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냥 탁주병들 옛날에 이렇게 쓴 거 있죠? 손잡고서는 그냥 막 이리저리 따라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그렇게도 표현하고 낫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보면 귀신 머리 불자가 돼서 혼불이라고 하는 거. 그죠? 나중에 땅속으로 들어가서 땅속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에서 낮을 비 개념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존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이를 기준, 나이와 덕을 가지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이와 덕인데요. 우리가 맹자에서 얘기하는 삼달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천하에 두루 통하는 높은 것이 있다. 그래서 이 존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자, 맹자가 쓰는 존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뭐가 되느냐면은 작. 그 다음에 뭐예요? 이빨, 치. 그 다음에 덕. 존은 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존할 때 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귀천 개념인데요. 자, 작은 자, 세 가지 높은 것인데 자, 네가 벼슬이 높다고 장관이라고 대통령이라고 한다. 장관이다. 어디 무슨 뭐 국장이다. 그건 어디서나 통해요? 그 조직에서나 통하죠. 그렇죠. 밖에 나왔는데도 내가 장관이다. 동네 아마 저 시골 저 이를테면 안동 지역의 사람이 내가 장관이 됐다. 동네 이러고 가보세요. 뭐라 그러겠어요? 저 새끼 말이야. 장관 됐다고 으스대는 거야. 평상시 얼굴도 콧배기도 안 내밀더니 속으로 다 이렇게 욕합니다.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욱더 공손히 너 그러니까 참 훌륭 장관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통한다? 예전에 맹자 표현을 하면 조정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조정에서는 자기 가장 높은 것이고, 그죠? 다시 말해서 서열, 그죠? 서열에 따라서 그 높은 걸, 그 제일 높은 사람이 임금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제일 높은 것이 되고, 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이가 많으면 우리가 사랑니 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치를 뭐라고 표현해요? 연치라고 표현하고 바로 나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나이는 뭐가 우선이에요? 나이를 으뜸으로 삼는 것은 시골 동네 가면 그러니까 내가 장관이 돼서 말이 안동 갔다. 아니고 머리 큰 할아버지들 많은데 어르신 안녕하셔서 그동안 제가 바빠서 인사 못해서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가 아무리 장관이라 하더라도. 이게 그래서 다시 말해서 향당에서는 다시 말해서 마을에서는 그죠? 마을에서는 바로 뭐가 제일 높은 것이다? 나이가. 마을에서는 나이를 최고로 삼는 거다 이 소리예요. 나 어르신이다 그러면 반드시 어르신을 먼저 궁경하는 것이지 마을에 갔는데 내가 뭔데 이렇게 으스대봤자 무시받게 십살자고 인간도 안 돼 먹은 놈이 무슨 장관직을 제대로 하겠느냐 이렇게 나올 것이고 덕은 이거 다 뛰어넘죠. 덕은 그래서 맹자가 뭐라고 표현하냐 보세장민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을 돕고 백성들을 기르는 데는 바로 덕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사라고 하는 공자의 손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 당시 노나라의 군주가 이거 내가 옛날 그 성인들은 이제 훌륭하신 그 군주들은 이 현인들과 벗을 삼았다는데 나랑 친구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사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 당신은 임금이고 나는 저기 그 벼슬자리 하나 없는 저 초야의 선비다. 뭐 어떻게 저 선비 저기 뭐 친구할 수 있냐? 어림없는 소리. 그리고 나서 뒤에다 하나 덧붙이죠. 뭐라고 붙였겠어요? 당신은 덕이 없고 나는 덕이 당신보다 훨씬 뛰어나다. 덕이 없는 자하고 나 친구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 나이하고 덕을 기준으로 해서 표현하고 거기에 또 뭐냐면은 관직까지도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장관이 와가지고 동네에 와서 저 시골 할아버지 보고도 정중하게 인사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장관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그죠. 대우가 극진하겠죠. 그만큼 마을에서 그죠. 동네에 들어가면은 특히 또 집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중요하다? 나이가 중요하다라는 거 항상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요즘에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던가요? 그다음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악이라고 했고 됐고 수라고 할 때 숫자는 자 뼈 발릴 알자에다가 붉을 주자입니다. 붉다라고 하는 것은 젊음이죠. 가장 한창의 나이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색깔로 표현하자면 가장 남방입니다. 양기운이 극성할 때 사람으로 표현하자면은 청장년층에 해당되는 거죠. 한창 극성인 나이고 그런데 요거는 뼈 발릴 알자입니다. 자 우리가 뼈골자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입빛 두러질 와 그러면 살점이 다 나가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마저도 다 떨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그 백골이 된 상태를 그냥 백골이 진토가 되는 상황을 바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사요, 자 이쪽은 생에 해당되겠죠. 바로 생사가 갈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글자상 이게 옆으로 이렇게 오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이쪽이 크고 작으니까 바뀐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사. 그래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사가 엇갈린 것. 하나는 생이요, 하나는 이쪽에 사를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다르다라는 뜻으로 쓴 글자고요. 다르다라고 할 다를 별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 자체도 뼈 발릴 와에 해당되는 거죠. 자, 입부자에다가 요 밑에 있는 요 글자는 부수에는 없지만은 이렇게 파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칼로 뭐 도려내고 이렇게 속으로 파내는 거죠. 또 역시 칼로 계속 발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기 뭐 본래 이렇게 살이 통통하던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별자로 썼고요. 그 다음에 예라고 하는 글자. 예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은 자 예는 우리가 누구 뭐 이른바 어른을 찾아간다.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을 찾아간다. 그럼 뭘 가지고 가든가요? 선물 가져가죠? 선물이라고 한번 봅시다. 선물을 가져가는데 자 물건인데 선자가 뭐예요? 그냥 반찬선이에요. 고기 육자죠. 육달월자죠. 착할 선자, 좋을 선자죠. 그러니까 좋은 고기. 그러니까 옛날에 선물의 최고가 뭐였어요? 우리나라에 갈비. 명절 때 되면 갈비 한 짝 보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형편은 아무나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가난한 선비가 그래도 내가 옛날 선생님 찾아가고 어른 찾아간다 할 때 뭐예요? 저 정육점에 가서 돼지고기 한 두세 근 그 정도 되면 그다지 무리는 없을 테니까 두세 근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또 뭐 정종 한 병 들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또 채식 주로 이제 이 푸성기 먹던 족속들한테는 가끔 고기도 먹어줘야 되니까 고기가 실은 고기만큼 맛있는 게 없잖아요. 제일 맛있는 고기가 무슨 고기예요? 양고기라 그랬죠? 만미 할 때 미자가 요거였죠? 양고기를 뜻하는 겁니다. 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래 예다라고 예절을 차린다, 예를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뭔가를 풍성하게 하는 것, 풍대하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옆에 풍부할 풍자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풍성하다, 풍년이다라고 할 때 약자를 요걸로 써요. 약자 쓰는데 원래 본 글자가 뭐였느냐면은 자, 요 글자입니다. 자, 얘는 어디에다 지내는 얘냐? 요거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이죠. 신. 보일 시자는 그 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하늘과 땅의 신, 산천 대천의 신들, 그 다음에 나의 조상신, 이거를 다시 말해서 귀신 두루 포함해서 우리가 흔히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정말 뭐한 귀신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연 조화를 가리킬 때 귀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신에게 뭔가를 올릴 때는 뭐예요? 예로서 한다 이런 뜻이죠. 예는 그래서 원래가 신에게 올리는 것이 되고요. 신에게 올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 덕분에, 저 땅의 신 덕분에, 조상님 덕분에 오늘날 내가 있어서 그죠? 이렇게 풍성하게 맛있는 것들 많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생산한 것들, 내가 만들어낸 것들을 조상한테 올리는 거죠.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옛날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농산물들 수확한 거 올렸고, 나라의 지도자다, 그 왕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나라의 보배들까지를 다 제상에다 올리는 거죠. 이를테면 무왕이 은나라를 치고 그 다음에 문왕한테,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낼 때 바로 뭐냐면은 은나라인 폭군 줄을 베었던 칼, 그 다음에 그 하도 낙서의 그 그림들, 이런 걸로 해서 통치를 하겠다, 음양오행이치로 통치를 하겠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가의 가장 보배가 되는 그 구슬들, 이런 것들 쭉 올리는 겁니다. 음식은 당연하고, 음식은 어떻게 돼요? 전 국토에서 곡물로 들어온 것들을 쭉 올리는 거죠.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저 농사 짓거나 직접 한 것들을 어떻게 담는다? 제기 그릇 위에다가, 그죠? 큰 제기 그릇 위에다가 풍성하게, 그릇에다가 어떻게 잘 고여서, 그죠? 풍성하게 담는 것이 풍입니다. 풍성하게 담으라 그랬더니 나중에 뭐만 담아요? 정성은 다 도망가고 그냥 음식만 그럴듯하게 남들 보라고 차리는 경향들이 많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요거 대신에 뭘 썼다? 요걸 썼습니다. 곡진할 곡자. 곡진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예요? 정성이죠. 정성을 담아서 제사를 지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만약에 자 올해 지금 가물었다, 흉년이 들었다, 백성들이 들판에서 이거 올겨울 나기도 힘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질나잖아요. 그죠? 저놈의 하늘이 날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아. 성질났을 때, 그래, 국가에서 이런 경우 제사 안 지냅니다. 지내더라도 매우 간소하게 지내요. 대신에 원망하는 마음은 많겠지만 실은 뭐예요? 그래도 내년을 또 기약해야 되잖아요. 그래, 정성을 다해서 곡진하게 지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입니다. 자, 어쨌든 예를 차릴 때는 반드시 그 속에 뭐예요?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성이 없으면 그 예는 그냥 사치하고 방종한데 흐를 뿐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예가 사치할지언정 차라리 뭐가 된다? 검소한 것이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예별 존비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가가 자 이렇게 했더니, 그죠? 국가 이런 자세로 해서 다스렸더니 자 위가 다스렸고, 그 다음에 위가 화하게 하면 아래는 자연스럽게 목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위에서 베풀어라. 그러면 아래 사람들도 이게 뭐 어떻게 돼요? 자, 먼저 위에서 화합하게 하면, 화합 개념입니다. 화합하게 하면 아래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즐거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즐겁게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두 개를 합쳐서 화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화자를 보면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병화자에다가 요새 뭐 서예 하시는 분들 어떻게 쓰더라? 원래 전서체를 보면은 요렇게 쓰죠. 필이 약자 해가지고 같이 두루두루 함께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입구라고 하는 건 두루두루 함께 한다. 화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은 하늘이 원형 이정에서 이덕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옛날에 공자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거를 의지화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의인데
그 의로서 두루두루 의가 두루두루 화합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라고 하는 것은 사리사욕이 아니라 두루두루 어떻게 돼요? 두루두루 함께 이득을 나누게 하는 거죠.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바로 이름하여서 우리가 나중에 하도 사리사욕 나오니까 이번에는 공리 개념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그 이익 개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뭐예요? 생산된 곡식을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부가 편중되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화입니다. 그래야 화합이 되고 정전법은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9집이 늘 공동 경작을 하고 여기는 세금이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 나머지 이 땅에서 나오는 거는 같이 공동 경작하더라도 전부 다가 내 걸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후대에 잘못되면서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른바 탐욕스러운 시대가 되면서 이제 이게 무너지게 되는데요. 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두루 고르게 이 재화의 분배를 하는 정치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위에서 이른바 화합의 정치를 하면은 아래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흐뭇해지죠. 흐뭇해질 때 눈이 어떻게 보이던가요? 눈목자 썼죠? 눈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자, 문육자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문육자의 옆에 땅이 봉긋하게 솟아오른 모양이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무슨 뭐냐면 이게 물이 있고 언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요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흐뭇해진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게 바로 여기 상하 화목 그랬지만 또 이 속에 대단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공자가 자 이제 그 논어의 계시편에 나오는 내용, 계시편 맨 첫 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강자가 참 그 자기 땅 안에 있는 저 동목, 다시 말해서 태백산의 제사를 맡고 있는 그 조그마한 그 땅에 영주가 있는데 그쪽 땅까지를 자기 다 집어 삼키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가 와서 자로가 아니라 염구가 와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인데 그때 공자가 굉장히 혼내죠. 자, 어떻게 그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 저 땅을 빼앗느냐 그러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가 중요하다? 균이다. 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부의 편중이 아니라 부를 골고루 나누는 정치.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 적은 것을 근심하는 게 아니죠. 고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불평불만이 있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뭐 젊은이들 사이에 헬조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부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데서 생기는 문제죠. 그래서 자 고른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고른 정치를 하게 되면 그저 부의 분배를 고르게 하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내 두루두루 화합한다라고 해서요. 화합의 정치입니다. 그럼 두루두루 온 세상이 그저 화목하게 조화를 이루게 되겠죠. 화목, 조화 다 되는 거죠. 두루두루 조화로운 사회가 되면 이러한 사회가 바로 뭐다? 안정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안정된 사회를 실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고르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능력이 없는 자들 뭐 뒤에 이런저런 백을 가지고 저 높은 자리 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위에서 균화의 정치를 하면은 아랫사람들이 자연히 따르더라. 그러면은 저 밑에 백성들도 자연히 따르더라라고 하는 것을 부창부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양선음후가 되는 거죠. 양이 먼저고 자 음이 나중이다. 양선음후의 이치가 되고 자 윗사람이 먼저 그죠? 우리가 얘기했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죠. 그래서 윗사람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아랫사람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네, 여자가 무조건 남자를 따르라. 남자가 바깥 활동을 하고 집안의 경제의 가장 기본 중심이 되는데 남편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거죠. 남편은 밖에 나가서 돈 번다고 온갖 나쁜 짓, 온갖 바람 피우고 집에서 여자 보고 뭐에 정절을 지켜라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그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모범을 보여라 이 소리입니다. 먼저 모범을 보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사람들은 따라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한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그냥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자, 상자하고 하자 같은 경우는 글자만 보더라도 우리가 위에 오르더라도 자, 이 기준선이 되는 게 다 지사문자가 되는 거죠. 물건은 뭐라고 하느냐면 형성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지사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한없이 올라가고 한없이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을 딱딱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를 지켜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위에 올라가더라도 윗자리에 오르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비록 아랫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불우하지 않는다,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자 대학에 나오기도 하고 중응용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상하의 원리가 되고 그 동사로 쓰면 오르다, 내리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부창부수라고 할 때 지아비부, 자 지엄이 부를 이렇게 쓰는데요. 이것을 부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결혼하지 아니했을 때는 그냥 남녀 개념으로 표현하는 거죠. 남녀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여성과 남성의 바로 그 성기를 중심으로 해서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 것이 되고 자 적어도 한 집안을 꾸려나가려고 하는 남자라면은 천자죠. 천지의 이치를 좀 뚫고 알아라. 이 소리 꿰뚫어서 알고 그 다음에 여자는 그걸 그대로 따라서 그죠? 따라서 여자는 집안에서 여자는 기본적으로 출산이죠. 그러니까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 글자가 쓸 빗자루 소자입니다. 손으로 해서 빗자루를 늘 들고 하는 것은 쓸 소자. 그래서 부라고 하는 것은 집안일을 맡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누가 졸려요? 제가 말이 조용조용해서 아마 졸린가 봅니다. 자 이게 부자가 되고 그래서 부부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그 백성들 그 다음에 신분이 낮은 저 선비들 그냥 일반 그 하급직의 관리 드릴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부인이라는 말 많이 쓰죠. 부인 또는 부자라고 표현하는데 부인은 어떻게 되나요? 남자를 가리키죠. 기본적으로 남자를 보통 부자라고 할 때 부자는 이제 남자, 남편, 여자가 자기 남편을 올릴 때 부자라고도 표현하고 제자가 자기 선생을 높일 때 부자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공부자, 공선생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의 윗사람을 가리킬 때도 부자께서는 어떠신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한테도 우리가 보통 부인이라고 할 때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요. 부인이라 할 때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하여서 정경부인이라고 할 때 일정 정도 이상의 관직을 갖고 있는 그 부인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유교사회라고 하는 것은 자 부부가 기본적으로 함께 하는 거죠. 누가 더 위가 있고 더 아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함께 해나가는데 그 남편이 이름하여서 뭐 장관이다. 장관이다 그러면 장관이 그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혼자 다 하기 어렵잖아요. 때로는 그 집안에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뭐 일을 보게 하거나 아니면 또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 때 그것을 다 접대해야 될 것을 누가 하느냐? 그 부인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집에서 그야말로 빨래하고 청소를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밖에 활동하는 그 부인을 일컬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기 무덤 같은 데 보면은 아무개 무슨 참판에 무슨 부인 참판 가지고 되려나 정경 부인 할 때 이 비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이렇게 써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 되고 이제 이게 나중에 주부라고 옛날에 그래서 여자들이 주로 이 청소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가정주부 그랬죠. 요즘은 이 말 잘 안 쓰나요? 무슨 뭐 미시족 그러면서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창자. 창이다 그러면은 노래를 창자는 창성하다, 밝다 이런 뜻이죠. 원래 날일자 두 개 이렇게 보면 아주 밝다라는 건데 새처럼 밝게 입을 벌려서 노래 부른다 이 소리예요. 부를 창자. 그러니까 창이다 그러면은 크게 소리 높여서 부를 때 창 개념으로 표현하고요. 자, 따를 숫자의 수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괴명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주역의 택내 수라고 해서 밑에가 우레께가 되고 위에가 연목괴가 되는데요. 가을이 지나면 자 택내 수라고 할 때 이게 보면은 동쪽이 되고 서쪽이 되죠.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선우천 팔계 방이도 선천 팔계 방이도로 하면은 자 일감, 이곤, 그 다음에 삼진, 사손, 가운데 오중, 육건, 칠태, 팔간, 구리 이렇게 되죠. 바로 진괴와 그 다음에 연목괴 여기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주역의 궤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는 것. 다시 말해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표현하자면 뭐가 뭘 따르는 거예요? 음이 양을 따르는 거죠. 그 글자 속에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자, 언덕붙자가 되죠. 자, 요거는 언덕붙자. 여기죠. 언덕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쪽이 해가 떴다 그러면 언덕 저 너머는 뭐예요? 음이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글자 속에 이게 들어가 있죠. 지금 여기 구름이 끼었다 그러면 저쪽은 어떻게 돼요? 지금 구름은 자요. 저쪽은 해가 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택내 숙계를 잘 보시면은 자, 언덕붙자니까 어쨌든 방향은 일단 놔두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글자 봅시다. 좌자가 됐죠. 양이죠. 항상 내가 볼 때 좌양이죠. 좌양 우 그랬습니다. 육달월이 뭐예요? 이거 육달월은 달월이죠. 이쪽이 달이죠. 해가 되고 달이 되고 물론 달도 동쪽에서 뜨지만 해가 지고 난 뒤에 달이 뜨니까 이쪽을 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됐죠. 다시 말해서 양을 따라서 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쉬엄쉬엄 갈 착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따를 숫자입니다. 거기다 이제 언덕 부우니까 언덕 이쪽 저쪽 넘어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언덕 부자가 되고 또 여기 글자에도 잘 보면은 혹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여기 들어가 있죠. 산괴가 있죠. 산괴가 있어. 그래서 산괴 이쪽 저쪽 그래서 음양이 이쪽 저쪽을 따른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양선 음후의 글자입니다. 이게 숫자가 되고요. 그런데 나라 이름에 숫자를 쓴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 이름을 이대로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남 뒤쫓아만 다니겠죠. 끌려다니니까. 그래서 수나라 숫자는 바로 뭘 썼느냐? 저 쉬엄쉬엄 갈 착자를 빼고 이렇게 썼다는 사실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외수 부운하고 입봉 모이라. 자, 그 다음에 자, 이러한 이치를 두루두루 알고 그 다음에 또 남자는 이게 지금 남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얘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남자는 나이 10살이 되면 10살이라고 하는 10살 내용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 다 채운 거죠. 그죠? 천지자연의 이치가 1부터 10까지 해서 쭉 베풀어지는 이치가 있으니까 나이 10살이 되면 바깥에 나가서 스승에게 배우고 이렇게 됩니다. 스승에게 배우고 집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집안에 가풍을 익히는 것인데요. 반면에 여자는 나이 10살이 되면 여자는 바깥을 나가지 않고 여스승을 집안으로 모십니다. 여스승을 집안으로 모셔서 그 다음에 이제 가사에 필요한 일들을 익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이후에 사회를 책임질 이른바 귀족 계층들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지도자로서 어떠한 품행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런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때 외수분, 바깥으로 나가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집안에 들어와서는 누구 의견을 따라라? 아버지, 엄마죠. 다시 말해서 자, 이 유교 사회에서 황하문명권의 사회에서 집안일에 바깥일에서 책임자는 누구다? 남자가 되고 집안일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다?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지난 시간에 혹시 했던가요? 안동에 갔더니 안동의 하회마을의 서해 유성령 집안 설명드렸었죠?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무시되거나 집안일인데 걔 남편이 그 먼저 큰 소리 치면 원래 안 되죠. 큰 소리 칠 일이 있어도 누구한테 시킨다? 엄마한테, 그저 부인한테 잘 미리 작업을 다 해놓고 당신이 알아서 해. 왜냐면 아빠가 괜히 나서면 목소리만 커지죠. 저희 집 남편이 좀 그래요. 목소리가 되게 큽니다. 자꾸 아빠가 그렇게 하면은요, 나중에 애들이 어떻게 되느냐, 아빠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엄마는 조용조용하게, 엄마가 평소에 애들 많이 접했기 때문에 엄마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식입니다. 자, 바깥 외자의 외자를 보시면은 전역석자에다가 전복자를 쳤어요. 예외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예외다. 왜 그러느냐? 거기도 설명 조금 아마 고쳐야 될 겁니다. 제가 거기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자, 전역석에다가 원래 점은 언제 치느냐면은
이른 아침에, 그죠? 이른 아침에 아직은 아직 정갈한, 그죠? 새벽에 그 정갈한 기운이 남아 있을 때, 그다음에 아침에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점을 치는데 뭔가 불가피하게, 그죠? 불가피하게 한 경우에는 저녁 때 점을 쳐서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전복자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에서 거북점을 표현하는 겁니다. 거북의 등딱지를 구워가지고 등이 갈라진 모습을, 갈라진 모습이죠. 갈라진 모습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점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역학습자를 쓴 것은 자 예외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이다 그러면은 본래 바깥의 일이다. 그러니까 바깥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그 외에 보통 이렇게 쓰죠. 그 외에 이러이러한 것들이다라는 건데 원래 올바르게는 뭐예요? 이른 아침에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이 외가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들립자 이미 설명드렸었죠. 우리가 이 사귈 예자 예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두운 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바로 요 글자가 이렇게 해서 나온 글자고요. 그 다음에 받을 숫자의 숫자는 자 손톱조에다가 덮을 명자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두 손으로 주고받는 것이 되는 거죠. 두 손으로 주고받는데 어떻게 주고받았느냐. 자 이렇게 남녀수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맹자에 보면은 그 당시에 재변과 맹자가 워낙에나 맹자 호변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의 질소냐 그래서 당시에 그 제담가 중에 하나가 이름 누구였죠? 순우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순우곤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이른바 저 유가들은 예를 대단히 숭상한다라고 하는데 그 한번 시험을 하는 거 남녀수수에 이렇게 돼요. 남자와 여자가 그저 서로 주고받는 즈음에 다시 말해서 뭔가를 불가피해 제사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 여자가 음식을 남자한테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물건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남녀수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예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만약에 그죠? 예, 여자가 어떤 아주머니가 물에 빠졌는데 그걸 이렇게 본다. 원래 이게 그 주고받는 것은 얘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그럼 여자가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손으로 구합니까? 물어봐요. 맹자가 당연히 구해야지.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아니 그건 얘가 아니라는데요. 왜? 남녀가 서로 간에 손을 붙잡는 것은 얘가 아니라는데 이런 말에서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데 아니 여자 손을 잡는 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목숨이잖아요. 그죠? 생명인데 일단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이런 경우는 예외적 상황이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이름하여서 권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이 때에 맞춰서 권도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어쨌든 거기서 나온 수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가 주고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직접 손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 바구니에다 담아서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넘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직접 손이 맞을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받는 것이 되고 이제 제사 때 같은 경우는 바로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그냥 바로바로 물건 일이 받는 것이 되고 대체적으로 예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릇에 담아가지고 전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위에 있는 손톱조라고 하는 것도 손에 대고 덮을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다른 물건을 통해서 건네준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다 담아가지고 직접 닿지 않고 원래 그리고 또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선물을 준다 할 때도 꼭 포장을 해서 이렇게 주고 하는 것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뜻글자에서 손톱조나 또자나 그 다음에 돼지의 머리 개자나 헤아릴 존자나 전부 다가 뭐냐면 손으로 쥔다, 잡는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글자 받들 봉자를 보면은요. 받든다도 우리 이미 공부했죠. 어디서 공부했느냐면은 지천택계 하면서 공부했죠. 태라고 하는 이 태는 바로 음양이 바로 사귀는 것. 바로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이 사귀는데 그죠? 하늘과 땅이 사귀는 것인데 하늘의 양기운이 땅속으로 딱 들어와야 이게 만약 음력으로 정월달이 되는 거죠. 그래야 따뜻한 양기운이 들어와서 땅속에서 있던 씨앗이 어떻게 돼요? 양기운을 받아서 꿈틀거리고
이렇게 바깥으로 뾰족하게 고개를 내미는 겁니다. 이것이 자 모든 글자에 들어가 있는 요겁니다. 그때 양기운이 이렇게 가득 차면 그것이 바로 뭐다? 봄이 되고 바로 이 추운 그렇게 싹이 틀려면 바로 뭐냐 북방수 여기 있으니까 물이 근원이 돼야 되는 거죠. 물 숫자를 쓰면 이게 태가 되고 바로 이렇게 해서 음양의 기운이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만물을 이렇게 내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받드는 거죠. 받들 공자. 이걸 옆으로 쓴 것이 바로 받들 뭐예요? 봉이 되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하는 천지자인의 그 사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아뢰는 거 연주하고 그죠? 아뢰는 것이 바로 연주할 주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저 가장 그래서 가장 큰 것이 바로 벼싹 벼가 그죠? 벼가 나오는 것이 바로 진이 되고 진나라가 대단히 조금 척박하기는 한데 척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벼가 바깥으로 확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간 서안 지역이 바로 진나라의 그죠? 통일된 진나라의 수도가 있었던 곳이죠. 어딘가요? 함양 땅이죠. 함양 땅인데 실제적으로 척박한 곳이 아니라 이 땅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이런 말해서 서쪽에 화산이 있는 곳이고요. 그 옹주 다시 말해서 옛날 그 요임금 아니 우임금이 가장 마지막으로 치수 사업을 한 것이 바로 옹주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 치수 사업을 다 마치고 이제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공물 다시 말해 세금 부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땅을 평가했느냐면 땅의 토질은 최고로 좋다, 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그 지세, 형세나 두루두루 가장 좋은데 그러나 뭐가 되느냐 이제는 좀 산세가 있고 그 다음에 온통 그저 이 중간중간에 그 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렇게 땅이 좀 협소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세금은 중에 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단해요. 화산에서부터 쭉 오는데 중국 보면은 우리가 산동성부터 시작해서 저 만주 쪽이라 보면 뭐예요? 끝도 없이 펼쳐지는 평야죠. 그런데 이 지역은 어떠냐면은 쭉 하다 보면 산이 조금 걸려요. 그러나 우리나라 땅에 비하면 어떻게 되나 여전히 광막한 평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하의 세금을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요. 어쨌든 진나라가 크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비옥한 땅을 발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진나라는 뭘 했냐 그죠? 말을 매우 잘 키웠습니다. 말을 잘 키우는 것 때문에 주나라의 그 천자로부터 뭐냐면 나중에 제후국으로 봉까지 받는 겁니다. 그걸 발판으로 해서 나중에 뭐가 된다? 천하를 통일하는 진시황제가 되죠. 그때도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는 바다가 없이 온통 다 내륙이죠. 내륙이고 이름하여서 하수, 그러니까 황하강의 지류에 해당되는 바로 뭐예요? 위수, 경수 이런 그 물들에 의거해서 바로 농사를 짓는 땅이기도 합니다. 주로 쌀농사가 그러니까 없겠죠. 거의 대부분 주로 밭농사입니다. 그래서 옥수수, 밀 생산이 아주 높은 지역이죠. 그 다음에 부자. 부자는 스승부자인데 자 오로지 전자고 나눈다 그랬죠. 클보자죠. 넓게 두루두루 넓게 헤아려 주는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오로지 한 가지로만 오로지 전자라고 이렇게 쓰면은 바로 오로지 그저 차가 한 바퀴로 이렇게 돌아가듯이 한쪽으로만 전해주는 건 전하는 것이 되고 두루두루 크게 이런 막 박학지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스승이다라는 스승부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르칠 훈자는 가르치는 건 입으로 가르치는 거죠. 말로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은 내천자 순리를 가르친다 이런 뜻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 원리를 가르치는 거 바로 다시 말해서 순리를 가르치는 것이 되고 순리 순한 이치죠. 순리를 가르치는 것이 되고 어미모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자의 가슴 다시 말해서 그 아이를 출산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자 우리가 임신해서 그 다음에 출산쯤 되면 가슴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모습을 가리킨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기르는 어머니의 이 품을 표현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의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재물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정사 말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근민위비
백성들이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을 의라고 한다. 사람은 모름지기, 그래서 그 의로워야 된다라고 해서 사람의 거동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의 거동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워야 되지 불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글자죠? 원래 6, 7개 정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시간이